네, 한 주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화천대유였는데요. 대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내노라 하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박영수 전 특검까지 줄줄이 연루된 이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이윤우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이 지금 네. 굉장히 이목을 끌었죠. 네, 이 화천대유의 논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네. 가장 먼저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 화천대유라는 이제 조그마한 부동산 회사의 네.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으로 꾸려진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습니다. 네.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라는 소문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네.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가 뭐냐라는 네.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준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요. 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들은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어떻게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고 법률 고문을 맡게 됐고 여기서 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거물급 법조 인사들과 어떻게 이 화천대유라는 조그만 회사가 인연이 닿은 걸까요?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네. 김만배 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김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 언론사에서 법조기자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네.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해 이 네.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네.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는 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 씨가 법조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유력 법조인들을 화천대유의 자문, 고문단으로 영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27일 김만배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이때 취재진들이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 네.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좀 언론 보도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이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까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네.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네.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한 이제 국정농단 수사 지휘를 했던 자이고요. 네.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5년 지검장 당시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맡기도 했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네. 위 모든 수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네. 위와 같은 권 전 대법관, 김 전 검찰총장, 강 전 지검장, 이 변호사는 모두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박 전 특검의 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네.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는 당시 이제 6억에서 7억 사이로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네. 현재는 이제 호가가 15억에 해당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의혹을 살펴보니까 이제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는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네.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네.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이제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변호사법 112조 제4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네.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서 네. 변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 변호사법 조항들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해당 조항에 속하는 업무나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게 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김순환 전 총장은 이제 과거 소속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그 고문 계약이 있었지만 네.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서 법인 운용 자금으로만 사용됐고 네. 받은 자문료 전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무 신고도 했다. 어떤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네. 사실 정관들의 경우는 이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네. 퇴직 이후에 사적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법으로 제한하기는 힘듭니다. 네. 따라서 김 전 총장이 속해 있던 법인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이 부분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네.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발현이 됐는지 등을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정상 분양을 받았다. 가격을 낮추는 데 특혜도 없었고 네. 기존 주택을 팔아 대금을 냈다. 특히 대금 미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세대가 남은 아파트였고 네. 추가 입주자 공고 같은 네.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박 전 특검의 주장만이 사실이라면 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네. 실제로 분양의 특혜를 받았는지는 분양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뭐 드러난 혐의와 이들의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만으로는 좀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실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좀 밝혀내는 게 쟁점일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좀 수사 전망이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네. 소규모 부동산 회사인 화천대유와 네. 개인 투자자 6명이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서 네. 무려 1,153배에 달하는 네. 4천여 원의 배당금을 수익을 챙겼거든요. 네.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네. 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네. 심지어 전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의 이 초호화 고문단을 두는 등 네. 아무래도 비리, 유착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 전체가 이 화천대유의 사태의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네. 독립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이 특검과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네. 일부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을 했다는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대선도 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이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